안녕하세요. 온양용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진예숙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짧은 문장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제법 긴 문장을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시간도 흥미진진하게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정에서는 충효를 전승하고 사회에서는 인경을 지켜라. 충효는 충성과 효도, 인경은 어질고 공경하는 마음 자세겠죠. 네, 가전 충효, 세수 인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글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어짐을 돕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문회우, 이우보인이라고 읽습니다. 글로 모임을 만들면 서로 공부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 이름을 이문회, 그리고 서로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을 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덕망이나 이런 것들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이우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연이라. 네, 전사 지나간 일을 불망 잊지 않음은 후사지 사야, 뒷일의 스승이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상 세 개의 문장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까요? 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전의 이시 집안의 가훈으로 세종대왕과 관계가 있는 격언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바로 가전충효 세수인경입니다. 가정에서는 충효를 전승하고 세상에서는, 즉 사회에서는 인경의 정신을 지켜라 라는 문장이었죠. 그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은 몇 번째 문장일까요?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네, 세 번째 문장,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연이라. 예전에 한 실수, 예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래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보약 같은 문장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파자 맞추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파자라는 게 뭐냐 하면요, 깨트릴 파자에 글자 자자를 써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한자를 깨트리는, 즉 한자를 쪼개거나 깨트리는 그런 글자를 파자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쪼개거나 깨트린 한자를 모아서 어떤 한자를 얘기하는지 수수께끼를 맞추는 놀이가 파자 맞추기 놀이입니다. 자, 문제를 내볼게요. 자, 문 속에 나무가 있어요. 문 속에
나무가 있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두 번째, 말을 하는데 서로 불꽃이 튀고 있어요. 자, 말을 하는데 서로 불꽃이 튀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한자가 있어요. 자, 위태로워 보이죠?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한자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이 시간에 끝에 가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죠. 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누가 책을 들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외치고 있죠. 그때 이러면서 뭔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 같진 않죠. 네, 정답은 바로 전기수였답니다. 자, 전기수, 전할 전, 기할 기. 이 수는 늙은이 수라고도 하지만 어른 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전기수는 바로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이 바로 전기수였다고 하고요. 또 직업이기도 했지요. 자, 책을 들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죠. 이 전기수는요, 조선 후기에 청중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전문 이야기꾼이에요. 그때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전기수들은 책 읽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책을 읽어가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면 이 그림처럼 그때 라고 외치곤 입을 다물고 다음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 내용을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을 다투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갔답니다. 자, 이렇게 전기수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이 전기수처럼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전기수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재미있게 각색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이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자, 첫째, 품사의 활용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입니다. 한자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고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문장의 유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한문의 문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한정문, 금지문, 이런 다양한 문장의 유형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런 유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있거든요. 그 한자들에 주의해서
문장의 유형을 구별을 하고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선인들의 여유 있는 삶의 태도와 해학을 이해하고 본받으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서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인들의 그 해학을 본받아서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주변을 만들어서요.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의 심신이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야 될 텐데요. 기대해 보죠. 자, 그러면 해학이 뭘까요? 선생님이 해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웃는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해학이 뭘까요? 자, 해는 화할 해자를 써요. 학은 희롱할 학자를 씁니다. 해학. 이 화하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화목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학은 함께 어울려 웃고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품위가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유머나 위트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농담이라는 말도 해학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학은 풍자하고는 좀 달라요. 자, 풍자라는 건 뭐냐 하면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과 분노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해학이 세상에 대한 동정과 화합으로 공감을 자극한다면 풍자는 공격과 분노를 통해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흥부전을 보면요. 흥부가 놀부 마누라에게 밥을 얻으러 갔는데 밥을 주지 않고 이 놀부 마누라가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리잖아요. 그런데 흥부가 뺨을 맞고 뭐라고 합니까? 화를 냅니까? 아이고 형수님, 이쪽 뺨도 마저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거기에서 웃음이 터지죠. 자, 이거는 풍자일까요? 해학일까요? 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네, 정답은 해학입니다. 이런 것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골계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쓰는데요. 이 해학과 풍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골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것도 해학인데요. 천수경이란 사람이 살았대요. 조선 후기에 천수경이란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 천수경이란 사람은 아들이 5명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옥류천이라고 하는 곳에 소나무 바위 아래에 초라한 집을 짓고 송석도인이라고, 소나무 송 돌석, 소나무 바위 아래에 산다. 그래서 스스로 송석도인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자기 동료들을 모아서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모임을 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5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한번 볼게요. 첫째 아들은 일송이었어요. 소나무 아래 바위 근처, 소나무 바위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까 큰아들을 낳자 송자를 써서 일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네요. 뭐라고 지었겠어요? 네, 둘째는 석입니다. 돌석자. 둘째니까 이겠죠. 그래서 이석이라고 지었대요.
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은 족이라고 지었는데요. 자, 이 족자가 무슨 족자죠? 요거 발족자죠? 그런데 설마 발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자, 이 발족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하나 갖고 있어요. 문장에서 이 두 번째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발보다 더 많이 쓰여요. 예, 만족하다, 넉넉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삼조기의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아들 셋이면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셋째가 삼조기였어요. 그런데 삼조기까지 나왔으면 만족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넷째 이름은 과였습니다. 과는 지나칠 과, 허물 과라는 뜻이에요. 자, 넷째는 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나치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잘못 낳았다. 이거 지나치게 많이 낳았어. 잘못했네. 이게 사과입니다. 넷째 이름이 사과였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만 낳았어야 되는데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름은 오하였다고 해요. 자, 오하라고 할 때 하는 어찌 하자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네. 가난한 사람이 자식만 많으면 이거 어쩌면 좋죠?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자, 다섯 번째 아들은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들이 또 태어났으니 어쩌란 말이냐. 이런 뜻이어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재미가 있다 보니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이 천수경의 다섯 아들 이름을 서로 전하면서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꽤 긴 문장으로 준비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긴 문장입니다. 자, 한 문장씩 선생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 선생 자는 선 담소라 상방 우인가에 주인 설짝한데 잘 따라 읽고 있죠? 지좌 소체라.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다시 더 읽을게요. 김 선생자는 선담소라 상방 우인가에 주인 설짝한데 지좌 소체라. 네, 여기까지 읽었어요. 다음은 선사왈입니다. 선사왈. 가빈 시원하여 절무 겸미하고 유 단박하니 시 괴이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선사왈 가빈 시원하여 절무 겸미하고 유 단박하니 시 괴이라. 이렇게 선생님처럼 끊어서 읽어주면 더욱 좋아요. 적유 군계가 난탁 정제라. 적유 군계가 난탁 정제라. 김왈 대장부는 불석 천금이라 하니 당참 오마하여 좌주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말. 대장부는 불석천금이라 하니 당참 오마하여 좌주하리라. 자, 다음 문장입니다. 주인 왈. 참 일마면. 기 하무리 환곡. 주인왈 참 일마면 기 하무리 환고. 김왈 차게 기환하리라. 네, 차게 기환하리라. 주인이 대소하고 살게 향지하니라. 주인이 대소하고 살게 향지하니라. 자, 오늘 배울 문장인데 제법 길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재미를 줄 것 같아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읽고 풀이해 보도록 해요. 김 선생자는 선담소라. 네, 이 김은 성김이죠. 쇠금, 성김. 여기서는 김입니다. 이 자는 사람자예요. 네, 선, 착하다, 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담은 말씀담이고요. 소는 웃을 소네요. 자, 해석하면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선은 잘하였다. 담소. 담소는 우스갯소리를 담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는요. 이러이러한 사람. 김 선생이라는 사람. 그런 자고요. 선은 선악. 이럴 때는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착하고 악한 것. 그 다음 최선.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자죠. 가장 좋은 게 최선입니다. 선전이라고 할 때는 잘 싸운 거죠. 그죠?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이렇게 선자가 착하다라는 뜻 외에 좋다, 잘하다로도 쓰여요. 담소는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것, 즉 우스갯소리를 담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 순서 어떻게 돼요? 네, 1, 2, 3, 4. 그리고 마지막에 선자를 해석해요. 서술어니까. 담소,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는 것을 잘했다. 그러니까 7, 6, 5. 네,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림이 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어질 글의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볼까요? 자,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무엇이 보이죠? 먼저 사람이 보여요. 좀 익살스러워요. 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뭔가 이게 술 같은데요. 술을 마시고 그 옆에는 안주가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죠. 네,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익살스러운 표정의 두 사람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마당이 있고 그 옆에 뭐 삐약이가 좀 있네요. 닭과 삐약이가 언뜻 오른쪽으로 살짝 보이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네, 상방 우인가에 주인 설짝한데 쥐좌 소체라. 자, 일찍이 상 찾을 방. 우인가, 이거는 친구 집이죠. 네, 주인 설짝할 때 설은 베풀다 라는 뜻이고요. 작은 딸을 짝자. 자, 다만지, 돌좌, 나물소, 나물채입니다. 일찍이 우인가는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찾아갔을 때 주인, 이 주인이 김 선생의 친구죠. 이 주인이 설짝을 했어요. 즉 술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다만지자, 다만, 단지, 좌는
도울자자입니다. 채소, 소채는 채소와 같아요. 채소만을 안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도울자자가 술을 돕는 거니까 술을 돕는 건 안주잖아요. 그래서 채소만을 안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자는 일찍이 상자인데 예전에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는 다만, 단지, 그래서 한정부사로 뭔가를 한정해 주는 말입니다. 반찬, 안주가 채소만으로 한정되어 있군요. 자, 좌는 뭔가를 안주로 삼는다, 뭔가를 돕는다, 그런 뜻이고요. 자, 해석 순서 볼까요? 읽으면서 숫자와 함께 맞춰볼게요. 일찍이 친구의 집을 방 찾아갔는데 주인이 술자리를 차렸어요. 술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단지 소채만을 안주로 삼았어요. 네, 이런 해석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선사왈 갑인시원하여 절무견미하고. 자, 이 주인이 선사왈입니다. 먼저 선. 사는 이게 사죄하다 할 때 쓰는 사자예요. 네. 살해하다, 사죄하다 이런 뜻이고요. 왈은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갑인시원, 집가, 빈은 가난한 거죠. 가난할 빈. 시가 시장시, 원은 멀 원자. 네. 절무견미, 절자가 끊을 절자, 없을무, 겸할 겸 만미예요. 자, 먼저 사과를 하면서 말했어요. 갑인시원하여,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겸미가 여기서는 두 가지 이상 곁들여 먹을 음식,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얘기합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맛을 지닌 음식, 겸미. 이게 절무라고 해요. 절무. 절자는 없는 게 전혀 없다. 즉, 전혀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됩니다. 자, 선사할 때 사자가 사과하다, 사죄하다. 그리고 요 절자는 끊을 절자인데요. 여기서는 전혀 절자로 쓰였다고요. 자, 끊는다고 할 때는 단절이라고 할 때 끊을 단, 끊을 절, 단절이라고 하고요. 전혀 절자는 절무, 그러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해돼요? 그래서 절자, 절무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겸미는 곁들여 먹을 음식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의 맛을 겸한 그런 좋은 훌륭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자, 해석 순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사왈, 갑인시원, 그 다음에 겸미가 전혀 없다. 이 끝부분만 우리말과 해석 순서가 다릅니다. 겸미가 전혀 없다. 7, 8, 5,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인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 단박하니 시 괴이라. 자, 담자는 맑을 땀, 머무를 박자예요. 이 머무를 박자가 숙박이라고 할 때는 머문다는 뜻이고 단박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괴는 부끄러울 괴자죠. 자, 유는 오직 유자예요. 여기서는 오직 유자입니다. 그래서 유 단박하니, 오직 단박하기만 하니, 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에 단박한 맛만 있다는 거예요. 시, 이것이 괴이 부끄러울 뿐이네. 자, 여기서 이 유자는 오직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한정부사로 문장을 한정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단박이라는 말도 살펴볼까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맛이 싱겁다.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이런 거를 단박하다 그러는데 이 중에서는 몇 번일까요?
음식의 맛이니 뭐겠어요? 네. 2번 정도 될까요? 자, 시는 이것입니다. 이것. 지시대명사예요. 바로 이 채소 안주만 있어서 단박하기만 한 것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가리켜주는 말이죠. 자, 괴는 부끄럽다인데 여기에 이자, 귀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귀자는 뭐뭐일 뿐이다 라는 한정조사입니다. 자, 해석 순서는 오직 단박하니. 우리말 어순과 같아요, 여기. 이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 문장이 한정부사와 한정조사가 쓰여서 한정문이 되겠네요. 자, 주인의 말이 먼저 선수를 치는 말입니다. 이거 안주 이것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술안주로 먹지.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걸로 술안주 하세. 이런 말이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와, 익살스러운 표정의 이 누군가가 보이고요. 주인 같아요. 주인이 보이고요. 여기 병아리와 닭들이 있는데 이 눈을 잘 보세요. 식은땀도 흘리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화면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닭들과 관계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적유 군계가 난탁 정제라. 자, 이 군은 무리군이고요. 개는 닭이니까 여러 마리의 닭들입니다. 어지러울 란인데, 난탁할 때는 어지러울 란인데 여기 첫 소리로 쓰이니까 니은으로 난으로 읽습니다. 쪼을 닭, 먹이를 콕콕 부리로 쪼아 먹는 거 탁이에요. 정제는 둘 다 뜰정 뜰제자입니다. 자, 이 적자는 때마침 그런 뜻이에요. 마침 부사로 쓰입니다. 여기서 알맞다라고 할 때는 적합하다라고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마침으로 쓰입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자, 마침 군계 여러 마리 닭들이 있어서 정제 뜰에서 난탁 어지럽게 쪼았다. 즉 모이를 쪼아 먹었다는 거죠. 여기 정이나 제는 뜰정 뜰제예요. 원래 이 제자가 없애다, 제거하다, 제적, 문서에서 없애는 거 제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 정제라고 할 때는 뜰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네, 해석 순서도요. 이 유가 서술어니까 마지막에 해석되죠. 적유군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 어지러이 쪼았다. 난탁의 서술어 부분이라서 여기가 또 마지막에 해석이 됩니다. 기말 대장부는 불석 천금이라 하니. 석자가 아낄 석자예요. 자, 김 선생이 말했어요. 대장부는 불석 아끼지 않는다.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 많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대장부는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를 대장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뜻이 좀 더 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의 넓은 곳에 살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이 절개를 옮겨놓지 못하며 위엄과 힘이 지조를 굽히게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이른다 라고 맹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장부는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 천금을 아끼겠습니까? 자, 여기 불석은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조동사 아니불자가 쓰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우리말 풀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불석을 주의해서 풀면 돼요. 여기가 석이 서술어인데 부정하는 말은 마지막에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림이 하나 다시 나타났습니다. 말이 있어요. 소나무가 있네요.
소나무 아래 말이 메어져 있는데, 아니 말도 식은땀을 흘려요. 뭔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김 선생이 당차 뭐마하여 좌주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참 배워서 오마 내 말을, 내가 타고 온 말을 배워서 좌주하리라. 자, 주는 술을 돕겠다. 즉 술 안주로 하겠다. 그런 말이죠. 말을 베어 잡아서, 말을 잡아서 안주로 하겠다니 배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 어순도 참자가 서술어라서 1, 4, 2, 3 그리고 술을 돕겠다, 좌주를 하겠다, 안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자, 좌주는 술 안주로 삼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술을 돕다 이러면 여기가 술을 주가 5, 좌가 6이어야 돼요. 이거 바꿔주세요. 6, 5여야 돼요. 네, 여러분은 바꿔서 해줄 거죠? 실수를 했네요. 자, 다음 문장이에요. 주인이 참 일마면 기 하무리 환고하니. 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일마. 한 마리뿐인 말을 베고 나면, 자, 말 한 마리 타고 왔는데 그 달랑 한 마리 말을 다 베어서 안주로 삼고 나면 기 하무리 환고, 하물 어떤 물건을, 무엇을 이런 뜻입니다. 자, 하물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기 타고서 탈기자. 자, 여기 말이을 자는요 그리고 뭐뭐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환,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네, 무엇을 타고 돌아갈 것인가. 자, 하물을 타고서 돌아갈 것인가. 6, 4, 5, 7, 8 예, 해석 순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일마라고 한 이유는 말 한 마리만 타고 왔는데 그 하나뿐인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기 하무리 환 이 문장 주의해야 됩니다. 하자가 어찌 하자 의문사이기 때문에요. 이 문장은 실제로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하자로 인해서 의문문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게 기환하리라. 빌릴 차, 닭을 빌려서 기환, 타고서 돌아가겠다. 즉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겠다. 닭을 타고 가겠대요. 자, 이 김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닭이 저렇게 마당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서 닭을 잡아서 안주로 내놓아라. 이런 속마음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하네요. 주인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와, 정말 재밌는 친구구나. 그런데 허세가 보통이 아닌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인이 대소하고 살게 향지하니라. 그래서 주인이 대소를 했습니다. 네, 크게 웃었어요. 살게 향지, 이 죽일 살자는 잡았단 얘기죠. 닭을 잡아서 향지했습니다. 향자는 대접할 향자. 여기서 지자가 중요한데 이 지자는 그에게 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즉 김 선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우리말 어순 보이지요? 작가와 자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서거정과 태평한화 골개전, 이 태평한화 골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조선 전기에 서거정이라고 하는 큰 학자가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를 모아서 편찬한 설화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학습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3개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선담소,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또 절무견미, 네, 견미, 2가지 이상 곁들여 먹을 음식이 전혀 없었다. 네, 기, 하무리환, 무엇을 타고 돌아갈 것인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였죠. 자, 아까 파자 맞추기 놀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문 속에 나무가 있는 한자는, 문은 문문자예요. 그 문문자 밑에 속에 나무목을 딱 넣으면 무슨 글자가 돼요? 한가할 한자였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말을 하는데 서로 불꽃이 튀어요. 말씀언에 불꽃 염자를 쓰면 말씀 담자였습니다. 3번째는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데요. 소우자. 그 다음에 외나무 다리를 하나 쫙 그으면 무슨 자가 될까요? 네, 날생자입니다. 네, 한갈한, 말씀담, 날생자였어요. 이렇게 파자 맞추기 놀이까지 끝났네요. 자, 오늘의 과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 과제는요, 한자 쓰고 익히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그 차계기환의 이해와 감상을 쓰는 거와 또 인터넷에서 해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과제가 2가지예요. 첫 번째 과제는 한자를 쓰고 익히는 이 과제고요. 문장이 좀 제법 길어서 이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2번째 과제는 이렇게 차계기환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감상을 적어주는 부분과 혹시 다른 곳에서 본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재밌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 하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고금소총이라고 하는 책 들어봤어요? 태평한화 골계전이나 고금소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루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웃음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